안녕하세요. 오바마라먹떡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 협상 이후에도 10% 기본 관세를 유지하겠다. 트럼프의 기본 관세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협정을 맺어도 여전히 10% 최소한의 관세는 물리겠다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겠죠. 대중관세는 80%,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145%까지 부과를 하는, 이건 우리나라에서 중국 물건 팔지 말라는 얘기지.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도 이와 맞대응을 한다는 의미에서 125%의 보복 관세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으로 한국 수출 기조가 어떻게 이 두 나라가 앞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80% 정도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고, 또 그때그때 또 말이 달라져요. 이게 또 50% 인하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그냥 엎치락 뒤치락 관세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트럼프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중국과의 어떤 이 관세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거의 기존의 145%에서 50%, 무려 한 100% 정도 삭감해 줄 수 있다는 또 운을 띄우기도 하고, 협상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역시 상대방을 상당히 몰아붙이다가도 어느 정도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굉장히 지금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지금 미국이 황당한 이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이렇게 145% 관세를 쳐맞았어도 지금 자체 수출이 8.1% 증가했다는 얘기. 아니, 그럼 이게 미국의 관세 정책이 뭐야, 이거 지금. 관세 전쟁 속에서 오히려 지금 수출 증가액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미국도 자국 기업이 중국과의 어떤 연계 속에서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천지빛깔로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자국의 기업이 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중국이 수출이 8%, 우회적인 어떤 루트가 그만큼 많이 뚫려 있다는 얘기고, 무역 수지가 무려 135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는 이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죠. 중국도 수출해봐야 이거 마이너스밖에 안 나오는 그런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랠리식으로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 단기적 지표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좀 미국 쪽에서는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마 50% 정도로 더 대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부분을 좀 하향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장벽을 엄격하게 딱 치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국의 통화 가치를 좀 낮춰서 미국 쪽이 아니라 유럽 쪽,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쫙 그 수출의 범위를 부채살 넓히듯이 좀 펴서 수출의 어떤 주도적 공격력을 다시 불을 붙이려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좀 통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중국의 그 위안화는 유로화 대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적인 의도적 위안화의 어떤 평가 절하 때문에 유럽도 지금 깜짝 놀랐잖아. 유로화 대비 이 위안화가 싸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이 이 중국한테 카운트 펀치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들어오는 어떤 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럽과 중국이 뭔가 손에 손을 맞잡고 미국에 대한 어떤 관세 정책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지금 8.1% 이상의 수출 호조를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니네들만 먹냐? 우리는 뭐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평가절하의 화해무드가 지금 깨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유럽 수출 경쟁력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최근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철폐 우리가 해줄게 하려다가 위안화 약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경우는 EU가 더 이상 이 중국의 저가 제품에 대해서 당연히 재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역 긴장이 더욱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아니, 중국만 먹고 들어오는 게임인데 유럽이 어떻게 그 문호를 다 활짝 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우리도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파. 그래서 달러 수위를 좀 낮춰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니들 자국 통화 가치 좀 절상 좀 해라. 뭐 달러에 비해서 좀 높여라. 그런 어떤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죠. 지금 무역 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지금 옮아가는 그런 형국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환율 압박, 관세 협상의 주요 변수로 지금 커져가고 있어서 수출 주도인 우리나라로서는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또 뭐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또 이 수출 악재가 터질 수도 있어서 경기 침체 우려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플라자 합의, 뭐 일명 뭐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이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면서 상대국의 통화 가치를 좀 높이려는 그런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그런 이 결과를 도출해냈던 합의가 있었는데 이걸 또 다시 재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의미 때문에 지금 대만 달러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8% 정도 오르는 그런 추세로 갔었는데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다시 뭐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1320원까지 떨어졌던 지금 환율이 1398원, 1400원대로 올라섰다가 살짝 또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은 지금 뭐 역시 인플레가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 미국 FOMC, 미 연준이 금리 세 번째 동결을 했는데요. 앞으로 한은은 지금 경기 침체 양상을 고스란히 뭐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 깨워야 하는 한국 내수 경기의 이 혼수 상태를 굉장히 좀 이 서둘러 좀 붐업 시켜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가는데 아니 이게 기준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꼼짝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의 정책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어떤 독립적인 어떤 길로 가고 있는 미 연준의 이 행보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상당히 좀 고민스러울 가능성이 높아요. 이 와중에 4월 외환 보유액이 50억 달러 감소를 했어. 그러니까 환율 급등에 5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 1997년 IMF 하면 또 외환 보유액이 그냥 바닥에 나가지고 뭐 그냥 날아가고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유전인자에는 외환 보유액이 감소됐다면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9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6조 정도, 7조 정도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10위로 밀려났어요. 한국은행이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4월 말 외환 보유액 49.9억 달러 감소했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유가증권, 예치금, SDR, IMF 포지션 등등등 해서 지표적으로 볼 때 보유액이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간다는 건 뭐 그닥 그렇게 경제 전반의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죠. 50억 달러 정도면 6조 9천억, 거의 7조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 건데 외환 스와프 거래가 외환 보유액에 일시적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 다시 자금을 리턴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 유출이다라는 설명이 있겠지만 역시 지금 뭐 환율 불안정성은 한국은행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환율과 금리 사이에 집값이 딱 갇혀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심리 부분이 쩌르륵 하고 지금 살얼음판, 그러니까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냉기가 돌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3월 달에 뭐 거의 9천 건 이상 올랐던 거래량이 지금 4월 달에 4천 건으로 떨어졌고 지금 5월 달에는 겨우 지금 300건 지금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줄게 되면 역시 거래가는 확실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매물도 지금 8만 5천 건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사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호가세가 지금 부동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일단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 뭐 집값 자체가 요지부동인 거라 뭐 전혀 뭐 하향화됐거나 뭐 변동 요인이 없다 이런 식으로 딱 잡았대는데 일단 내고 상황에서는 1, 2억 정도 급매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액면적으로 보는 집값은 정확한 집값 추이는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서울은 지금 서대문구,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강북구, 강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향화되고 있고 지금 강남 상구만 지금 신고가, 뭐 최고가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오판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도 지금 뭐 10억대 이상으로 떨어지는 송파구, 서초구 뭐 등등해서 트리지온과 올림픽 선수기자촌, 레이크 팰리스 등등해서 뭐 10억 이상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경기권 집값인데 지금 매매가가 화성시, 안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등등 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4억 이상 지금 하락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전세가 역시도 뭐 분당구를 중심으로 해서 6억에서 9억까지 하락하는 것들도 있고, 수원시, 하남시도 지금 전세가가 상당히 약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경기권 집값은 상당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고점에 물린 집값에 대해서 너무 지긋지긋한 생각밖에 들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무슨 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틈새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공공분양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다시 도입해야 된다니까. 지난 정부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강남만 딱 살려놓고 완전히 다 없애버렸잖아. 어찌 보면 정말 내가 착실하게 저축해서 그 청약통장으로 서울권 아파트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일한 제도였습니다. 근데 비강남권에서 사라져버리고, 강남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살아있으면 뭐하냐고. 지금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살아있는데, 일반 민간 분양에서도 분상제를 도입한다면 이런 어떤 미분양이나 악성 미분양, 그리고 뭐 손절 양상의 어떤 이 상황은 상당히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막베로 푸르지오 가밀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 무순위 집집이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 기존에 5억대 분양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뭐 가밀동에서 가밀동에서 5억대 분양을 해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 여기도 뭐 송파하고는 직선거리를 1km밖에 안 됩니다. 여기 오금역에서 출발하는 3호선이 개통이 되면 거의 뭐 송파권 생활 인프라를 고스란히 뭐 흡수하는 그런 입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발코니 확장비도 뭐 600만 원에서 1,400만, 뭐 거의 뭐 엄청난 차이를 보였었죠. 근데 여기 집값이 지금 11억 2천이야. 와, 지금 5억대 분양했다가 지금 2023년에 입주를 했는데 11억 2천이네. 이게 지금 오금역을 출발하는 3호선이 개통이 딱 돼버리면 이거 거의 송파 아파트 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밀 푸르지오는 그래도 무순위 중에 어느 정도 잠재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84제곱 뭐 탑상형으로 나오면 뭐 침실이 3개, 드레스룸이 조금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입지가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밀동이 송파구하고 굉장히 친한 그런 동대입니다. 올림픽 아파트하고 둔촌주공하고 뭐 굉장히 또 가깝고, 성동구치소 부지, 그러니까 송파 창의혁신구역의 이 주택부지하고도 가까워. 그리고 오금역 출발하는 3호선 라인이 딱 지나가는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오금역에서 가밀까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송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권의 어떤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조건으로서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송파 아파트라 말해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무순위로 나올 가능성 높겠고요. 잘 좀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에 나오는 뭐 무순위 집집은 거의 뭐 분양가가 변동사항이 없죠. 서울원 아이파크 뭐 18억 정도 합니다. 노원구에서 나오는데. 근데 뭐 경쟁률 한번 보세요. 다 한 자릿수 찍지. 고천 센트럴자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분양가가 너무 높아. 부천 아테라자이, 뭐 자이라는 브랜드를 붙였지만 역시 8차까지 오는 무순위 집집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아파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뭐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서 딱 뭐 잡으려고 하다가도 뭐 계약 취소 끊고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니까 뭐 4차, 5차, 6차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강동구에서 나온 비오르, 여기도 뭐 어마무시하잖아. 소형 아파트입니다. 5구제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파트 값이 어마무시하니까 두 자릿수 경쟁률밖에 찍지 못하고, 지방은 뭐 거의 무순위로 나와도 그냥 그 자체로 미분양입니다. 이 편한 세상 제천 더 프라임 역시도 20세대 모집에 6건 접수에 그치죠. 그만큼 지금 무순위도 무순위 나름이다 이거죠. 얼마만큼 가격대가 그래도 좀 손에 닿을 그런 어떤 거리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앞으로 이 미국의 관세 영향은 한국 자본시장보다 아파트 시장에 더 직격할 가능성이 높고,
과연 그렇다면 얼마나 조정 기간이 길게 진행이 될까? 기다려야 하나? 진입해야 하나? 그런 어떤 갈등 속에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일단 환율과 금리 변동성에 발목 잡힌 집값들 그래도 잘 좀 살펴보시고요. 결국 대조정기 진행형 속에서 얼마나 큰 폭으로 조정장에 올 것인가, 이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튼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본시장의 변화를 좀 예의주시하시고, 그래도 내 집 마련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은 올해가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축의 하향 조정세를 좀 잘 살피시면서 또 틈새도 노리신다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빤 브라운 복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